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돈을 복사하는 남자 돈북나입니다. 최근 테라 루나 사건으로 투자자분들 투심이 극심하게 흔들렸을 것 같습니다. 오늘 브리핑 집중 잘 해주시고요. 아직도 루나 사건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기에 후반부에 현재 루나 상황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주당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전에 비해 1000건 증가한 23,000건으로 발표되었으며 생산자 물가지수는 예측치와 동일한 0.5%로 나왔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가 1.6% 급등했던 3월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를 보였지만 경제학자들의 예상과 일치하는 결과가 나오면서 시장에 그 자체로 충격을 주진 않았습니다. 인플레이션 수준은 꺾이지 않은 상태에서 고용 상태도 아직 크게 타격을 입은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기에 자산시장의 급락에는 아직 제동이 걸리지 않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16개월 만에 처음으로 26,000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 와중에 결국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최선을 뚫고 돌파가 일어났습니다. 결국 이렇게 될 거라고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크립토 시장이 어느 정도까지는 하락을 견딜 수 있겠지만 하락세가 어떤 임계점을 넘어서게 되면 결국 알트코인 위주로 시장에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트코인 대비 이더리움 차트를 보시길 바랍니다. 지난 11일 영상에서 제가 비트코인의 하락세 속에서 상대적으로 이더리움은 더 좋은 가격 방어를 보여주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더리움이 앞으로 강세를 보인다는 보장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결국 이더리움도 급격한 하락세에 무릎을 꿇고 비트코인 대비 약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의 하락으로 이더리움 가격은 1,800달러까지 떨어졌는데요. 2021년 6월 이후 2,000달러 아래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제 크립토 시총은 5천억 달러 이하로 내려거둔 상태이며 작년 7월 말의 최저점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크립토 전체 시총은 이미 작년의 최저점 아래까지 내려갔다가 일부 반등을 준 상태입니다. 이번의 급락으로 크립토 시장에서 3천억 달러 이상이 하루 만에 지워졌습니다. 크립토 시장의 이런 급락에 테라루나의 안타까운 몰락은 크게 기여 있습니다. 대표적인 디파이 프로젝트였던 테라의 붕괴는 디파이 시스템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흔들었습니다. 또 다른 이슈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었던 USDT의 몰락은 다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는 실제 달러를 담보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부터 신뢰도에 대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테라의 스테이블 코인인 USDT가 무너지고 나니 테더에 대한 의심도 가중되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로 테더도 1달러 페그를 일부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으로의 크립토 투자에 있어 상당한 신중을 가해야 되는 이유이죠. 이에 테더 CTO는 블록스트림 CEO와의 트위터의 대화에서 테더는 고객들의 USDT 달러 환전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며 지난 24시간 동안 6억 USDT 이상을 환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는 실제로 페그가 깨지지 않았다며 테더가 1달러를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만 페그가 깨진다고 전했습니다. 그의 발언 후 USDT는 1달러 선을 회복했어요. 아직도 루나코인 사태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만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루나코인은 한 달 전만 해도 개당 12만원이 넘었는데 오늘 1사토시까지 떨어졌습니다. 99%가 사라져서 시가총액으로 치면요 50조 원이 날아갔습니다. 한국인이 만든 이른바 김치코인으로 세계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어가는 코인 중 하나였을 만큼 수많은 투자자들의 손실이 예상됩니다. 투자의 구조를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테라 프로젝트는 1년 반 전에 테라와 루나라는 코인을 세트처럼 팔기 시작했습니다. 1테라는 언제든지 미국 돈 1달러와 맞바꿔준다. 현금과 맞바꿔주니 안전한 투자 같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보증하냐? 루나라는 일종의 동생 코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1테라 값이 1달러 아래로 내려가면 루나를 찍어내서 테라 값이 오를 때까지 사들입니다. 테라 값이 오르면 그때는 다시 루나를 사서 1달러 전후로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이 구조가 1년 넘게 잘 돌아가는 듯 했으나 그런데 어제 그제 갑자기 테라와 루나 가격이 동시에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금리가 오르고 증시가 추락하는 영향을 받았다. 루나가 폭락하는데 투자하는 엄청난 세력이 있다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었지만 어쨌든 이러한 투자 구조를 믿을 수 없구나 하는 생각이 퍼지면서 루나가 테라를 끌어내리고 다시 테라가 루나를 끌어내리는 악순환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투자자들은 이 모든 것이 대표가 이미 계획했던 것이고 한탕 하려고 튀는 폰지 프로젝트라는 각종 버드들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로 인해 바이낸스에선 루나를 상폐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빗썸, 업비트 등 루나코인을 유의코인으로 지정했고요. 해시드 김서준 대표 또한 현재 하락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김 대표의 테라 개인 지갑에는 무려 2,700만 개의 루나가 예치되어 있는데요. 지난달 루나가 100달러를 넘겼을 때 평가액은 27억 달러, 최고점 기준으로는 약 하나로 4조 2천억 원입니다. 테라 개인 지갑의 스테이킹 루나는 스테이킹을 풀고 거래소로 보내기까지 최소 몇 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김 대표 지갑엔 아무런 움직임이 없고요. 쉽게 말씀드리면요. 이번 폭락을 다 맞았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크립토씬 투자자도 이런 상황을 예측할 수 없었는데 과연 개인 투자자 중 몇 명이 이런 일이 일어날 걸 예상하고 도망갔을까요? 아마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 지금 권 대표 배우자까지 신변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머니투데이 단독 보도에 따르면 신원 미상의 인물이 권도영 테라폼랩스 최고 경영자의 자택에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다는 신고가 들어와서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권 대표의 배우자는 경찰의 긴급 신변보호 대상 지정을 요청했습니다. 신원미상의 인물 A씨는 피해자 B씨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침입해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 B씨에게 남편이 집에 있냐를 묻고 도주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테라 측에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건 아닙니다. 테라 개발자 연합 측은 공식 자료를 통해 테라 USD가 단기간 내 신뢰를 회복하긴 어렵겠지만 테라의 풍부한 개발 자원과 사용자 생태계는 보존할 가치가 있다며 기존 UST 보유자와 충성도 높은 루나 보유자 및 개발자들을 지키기 위해 새로운 테라 프로젝트를 출범한다고 제안한다 밝혔습니다. 하지만 과연 신뢰가 생명인 크립토씬에서 한번 무너져버린 신뢰를 다시 쌓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크립토 분석팀에서도 많은 팀원들이 테라 루나에 투자했고 엄청난 손실을 봤습니다. 제 지인 중에는 많게는 50억이 넘는 손실을 보신 분들도 있고요. 같은 한국인, 같은 크립토인 중 한 명으로서 테라의 회생을 응원하겠습니다. 부디 회생하셔서 많은 투자자들에게 다시 기쁨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현재 자산 붕괴가 크립토 시장에만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 얼마 전 지난 영상에서는 아마존의 폭락에 대해서 분석해드렸는데요. 트위터 또한 일론 머스크의 인수 가격보다 90억 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미국 대형 기술주까지 폭락을 이어가는 가운데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는 274억 달러 이상의 적자를 냈습니다. 이는 2017년 투자 펀드 출범 이후 최대의 적자입니다. 소프트뱅크 같은 투자 회사도 예측 못했을 만큼 지금의 상황은 모두에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 지나친 자책을 하기보다는 침착하게 현 시점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대응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준의 긴축 통화에서 시작된 이 하락세는 도대체 언제쯤 멈추게 되는 걸까요? 어제 있었던 한 인터뷰를 통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경제의 연착륙을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고용시장과 미국 경제에 어느 정도 타격이 가는 것은 감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연착륙이란 노동시장을 강하게 유지하면서도 인플레이션을 2%대로 되돌리는 건데 여러 이유들로 인해 지금 당장 그것을 달성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제롬 파월은 밝혔습니다. 물론 목표는 경제가 침체에 빠지지 않은 가운데 인플레이션을 2%대로 낮추는 것이지만 현 상황에서 최우선 과제가 경기에 가는 타격은 어느 정도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금 안전띠를 단단히 매야 합니다. 코인 시장이 작은 반등을 준다고 다시 바로 불장에 들어선다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침착하게 자산 시장의 흐름이 바뀔 때까지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큰 공포가 시장에 임할 때마다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하는 전략은 계속해서 유효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저점이 올해의 최저점이라고 판단하고 무리해서 진입하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실수는 괜찮습니다. 내가 실수했다면 실수로부터 배우면 됩니다. 다음에 같은 상황에 어떻게 할까 고민한다면 우리는 지금의 아픔을 바탕으로 보다 나은 실력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시장이 많이 힘들고 여러분들 투심 또한 많이 흔들릴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건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이 자리에 있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럼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라이브 방송에서 만나요. 안녕.